아버님 설마 이게 그 해바라기인가요? 처음 봐요. 우리 아기 처음 보는구나. 그래, 어때 보이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미쳤어요. 저도 한번. 안녕하세요.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입니다. 오늘 구독자님의 사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진은 32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도윤은 대기업 과장이었죠. 결혼 6년 차, 그러나 결혼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4년. 남편은 회사에 파묻혀 살았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침이면 늘 혼자였어요. 식탁 위엔 한 사람 몫의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야. 문자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이건 바쁜 게 아니라 도망이었다는 걸. 저와 단둘이 마주하는 게 불편해진 남편. 회사를 핑계로, 골프를 핑계로, 회식을 핑계로.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도 제대로 마주 앉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없었어요. 부부관계는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이고 급하게 끝났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2시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편.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요? 응. 등을 돌린 남편의 어깨는 너무 멀어 보였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저는 차마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또 한 번 외면당할까봐. 그렇게 저는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외로운 거였나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 모시고 올까 해. 시아버지 박성진, 67세, 평생을 바다에서 사신 분이었어요.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배 한 척으로 살아오셨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큰 가방 하나 들고 현관에 서신 모습,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피부, 깊게 패인 주름, 투박한 손, 평생 바다와 싸워온 사람의 몸이었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고생이 많구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소리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남편은 그날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갔다 온 지 불과 이틀 만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풍경, 빼곡한 건물들,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저는 그때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낯설음, 두려움, 외로움. 67년을 바다에서 사신 분이 갑자기 도시 한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발코니에 서 계셨습니다. 별이 안 보이네. 서울은 불빛이 많아서요. 바다에선 별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님. 너도 외롭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줬던 제 마음을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이 사람은 보셨던 겁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을 리가 있나. 시아버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파도가 칠 땐 배가 흔들리지.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방향을 잡아야 해. 그래야 살아. 그날 밤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시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았고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셨죠. 남편은 여전히 집에 없었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혼자 나가셨습니다. 메모 한 장만 남기고 나갔다 올게. 오후 3시쯤 돌아오신 시아버지.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좀 걸었지.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더구나. 표를 사야 하는데 기계만 있어서 못 샀어.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들 바빠 보이더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지하철까지 가셨던 거예요. 하지만 표를 살 줄 몰라서 그냥 돌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얼마나 초라하셨을까요?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바다에선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여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평생을 바다의 왕이었던 분이 이 도시에선 지하철 표 하나 사지 못하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또 회사에 남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단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아, 술 한잔 할까? 저는 맥주를 꺼냈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건배. 맥주는 차갑고 씁쓸했어요. 바다에 있을 땐 외롭지 않았어.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소리. 다 친구였거든. 시아버지는 캔을 돌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사람이 많은데도 외롭더라. 저도요. 저도 외로워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어요. 맨날 회사에만 있죠. 저랑 얼굴 마주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면 따뜻할 줄 알았어요. 가족이 생기면 덜 외로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더 외로워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 알아. 도윤이 그 녀석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힘들면 도망쳐. 마주하기 싫으면 피해버리지.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키웠어.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그 눈빛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 받아줘서.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이 계셔서 덜 외로워요. 그렇게 저희는 맥주를 한 캔 더 땄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폭풍우가 몰아쳤던 날, 고래를 본 날, 아내와 처음 만난 날. 아버님, 응, 내일 같이 나가요. 어디? 서울이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다닐게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괜찮겠어? 네. 저도 나가고 싶어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함께 나갔습니다. 인사동, 명동, 남산타워. 시아버지는 신기해 하셨고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희는 계속 함께 다녔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밝아지셨고 저도 밝아졌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고 밥 먹고 웃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희는 시장에서 집까지 뛰었습니다. 순식간에 흠뻑 젖었죠. 아버님, 빨리 씻으세요. 감기 걸려요. 너도 빨리 씻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아버지도 씻고 나오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근데 말이야. 네. 등이 좀 뻐근하네. 나이가 드니까 샤워만 해도 피곤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아버님, 제가 등 밀어드릴까요? 뭐, 며느리잖아요. 등 정도는 밀어드려야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아버지가 안쓰러웠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아니요. 전 괜찮아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타월에 물을 적셔 조심스럽게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월이 미끄러졌어요.
시아버지 허리에 둘렀던 타월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저는 봤어요. 남편보다 훨씬 컸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지은아. 네. 괜찮아. 저는 서둘러 욕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뭘 본 거야, 서지은. 그냥 실수였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집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파리 여행 말이야. 응?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갑자기 터졌어. 다음 달까지 끝내야 하는데. 우리 3개월 전에 예약한 거잖아. 알아.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3개월을 기다렸던 여행. 결혼하고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는데. 넌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게 미안한 거야? 맨날 일이야. 넌 일밖에 모르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여행 취소했어요. 파리. 3개월 전에 예약한 거였는데.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녀석?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네. 나랑 바다 갈래? 심장이 뛰었어요. 바다요? 응. 파리는 못 가도 바다는 갈 수 있잖아. 내가 보여줄게. 내 인생이 다 있었던 곳. 시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별도 보여주고 싶어. 서울에선 안 보이는 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었어요. 언제요? 내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출발했어요. 남편한테 문자만 보냈습니다. 친정 다녀올게요. 하루만. 차를 타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4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갈매기가 날아다녔죠.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이게 내 집이야. 평생 여기서 살았어. 시아버지는 작은 항구로 차를 몰았어요. 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게 내 배야. 하얀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타자. 저희는 배에 올랐어요. 시아버지는 능숙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죠. 무섭지 않아? 아니요. 좋아요.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사방이 바다였어요. 육지는 아득히 멀어졌죠. 여기면 돼. 시아버지가 시동을 껐어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어요. 와, 조용하다. 여기 오면 세상 소리가 다 사라져. 시아버지는 갑판에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아.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이 외로움은 편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외로움보다.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아. 네. 내 인생은 이 배 위에 다 있었어. 시아버지가 갑판을 쓰다듬었어요. 아내 만난 것도 여기였고, 아들 낳은 것도 여기서 번 돈으로 했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여기 있었지. 그랬군요. 근데 이제는 혼자야. 아내도 없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은아, 나 정말 외로웠어. 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어.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근데 너를 만나고 달라졌어. 너랑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시아버지가 저를 당겼어요. 지은아. 네.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의 눈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무수한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와, 별이 정말 많아요. 여기선 은하수도 보여. 저는 하늘을 봤어요. 서울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름답다. 응, 아름다워.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추워. 조금요. 이리 와. 저는 시아버지 품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의 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미안해. 참을 수가 없어. 시아버지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뺨에.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안 돼요, 아버님. 배가 흔들렸습니다. 잔잔한 바다, 별빛 아래. 시아버지가 저를 안았어요.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입술이 다시 닿았습니다. 금지된 선이 무너졌죠.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바다 위. 저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거. 지은아, 사랑해. 저도요. 별들이 쏟아지는 밤. 저희는 함께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바다 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죠. 일출이다. 예쁘네요. 저희는 함께 일출을 봤어요. 손을 꼭 잡은 채. 지은아. 네. 후회해? 아니요. 정말? 네. 전 행복해요. 지금. 시아버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저희는 배를 몰아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시며 비틀거렸어요. 아버님, 저는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어지럽네. 피곤하신 거예요. 들어가서 쉬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 아버님, 아버님.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손이 떨렸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 응급실. 뇌출혈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길어야 한 달. 귀가 멍했어요. 한 달이요? 네. 뇌출혈이 너무 광범위해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밖에.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아버지 서울로 모셔놓고 나는 회사만 다녔잖아. 남편이 울었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도윤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께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충격받으시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어요. 남편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랑 시간 보낼 거야. 이제라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회사에 갔어요. 지은아. 네, 아버님. 나 얼마 안 남았지? 숟가락을 놓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아. 의사 표정 보면 시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한 달, 두 달. 아버님, 괜찮아. 무섭지 않아.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지. 뭔데요? 너.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너랑 더 있고 싶어. 저도요, 아버님. 한 번만 더. 너랑.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너를 안고 싶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저도요.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저도 아버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사랑을 나눴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가면 저희는 함께였어요. 시간도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행복해 하셨거든요. 지은아, 너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 저도요, 아버님. 2주일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쳤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의사가 시아버지를 봤어요. 최근에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셨죠.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비밀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보다 더 사실 수도 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3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4달째.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네. 이제 슬슬 가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괜찮아. 나 충분히 행복했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았어. 고맙다. 아버님,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 도윤이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 제가 배신한 남편. 약속해줘. 행복하게 살겠다고. 네. 그럼 됐어. 그날 밤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제 품에 안긴 채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정말 좋아하셨어. 마지막까지 내 얘기만 하셨어. 남편이 말했어요. 좋은 며느리라고. 지은이 잘 챙기라고. 3일장이 끝났어요. 시아버지는 화장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바다로 갔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그 바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남편이 재를 바다에 뿌렸어요.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려 파도 위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어요. 잘 가요, 아버님. 작게 속삭였어요. 사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몸이 무겁고 메스꺼웠습니다. 임신이었어요. 누구의 아이일까요? 남편? 아니면 저는 계산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관계한 게 언제였죠? 넉 달 전. 시아버지와는 한 달 전까지도.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도윤 씨, 나 임신했어.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정말?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남편은 기뻐서 펄쩍 뛰었어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10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 뭐로 할까? 성애, 박성애, 성애, 응, 바다의 자. 아버님처럼 바다를 닮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좋아. 성애. 좋은 이름이야. 1년이 지났어요. 성애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지은아, 바다 갈까? 바다? 응. 아버지 배 아직 있거든. 성애한테 보여주고 싶어. 다음 주말 저희는 남해로 갔어요. 성애를 안고 시아버지의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1년 전 시아버지와 함께 왔던 그곳. 아버지, 보고 계세요? 손주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님, 작게 속삭였어요.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행복해요, 아버님. 성애가 손을 휘저었어요. 하늘을 향해. 마치 할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으아. 그래, 할아버지야. 저는 성애를 안고 하늘을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실 것 같았어요. 어딘가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바람이 또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지은아. 응. 사랑해. 나도. 저희는 서로를 안고 바다를 봤습니다. 성애도 함께. 가족이었어요.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가족. 비밀을 품고 있지만 행복한 가족.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버님, 잘 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파도처럼 살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될게요. 배는 천천히 육지로 향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다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사랑했던 바다. 저와 금지된 사랑을 나눴던 바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실로, 가족에게로. 잘 가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안녕히 아버님.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별은 계속 반짝였습니다. 영원히. 제 가슴 속에서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행운의 숫자 9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